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차원과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요 단위의 접두어 이번 기회에 꼭 잘 암기하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는 주요 상태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하면 많은 상태량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측정이 가장 편한, 그리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상태량인 밀도, 압력, 온도를 주로 살펴보고, 뒤에 가면 이제 이거 이외에도 뭐 많은 이제 에너지 종류,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런 거, 또 뭐 엔트로피, 이런 많은 상태량들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런 건 뒤에 가서 소개하도록 하고, 연력학 하면 가장 쉽고 또 중요하게 선택되는 상태량, 밀도, 압력, 온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밀도, density라고 하죠. 영어로 density. 그래서 밀도의 정의는 뭡니까? 밀도의 정의,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의 단위를 갖죠. 밀도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의 밀도는 얼마죠? 물의 밀도, 워터라고 하면 물의 밀도 1000쯤 돼요. 1000, 998 또는 1000 상온 상압에서 1기압 0도씨 또는 1기압 20도씨 기준으로 1000 정도 돼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그러니까 1미터, 1미터, 1미터 요 정도 큰 통이죠. 1미터면 1미터, 1미터, 1미터 큰 통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1톤, 1000kg. 그죠? 우리가 그 1리터짜리 페트병에 여기 1리터짜리 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몇 킬로그램인가요? 1kg이죠? 물은 1kg. 왜냐하면 1리터가 1000분의 1 미터 3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1000분의 1배, 1kg. 그리고 물은 밀도가 1000이니까 부피 1리터가 질량 1kg으로 딱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0이라는 밀도는 여기 이 큰 1m, 1m, 1m의 최적 안에 1리터짜리 페트병 안에 물이 1000개 들어간다. 그 정도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지구상에서 많은 게 물이고 또 공기죠. 공기. 공기의 밀도. 공기의 밀도, 에어. 공기의 밀도는 얼마일까요? 공기의 밀도? 이것도 상온상압에서 1.2쯤 됩니다. 1.2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물의 한 800분의 1쯤 돼요. 공기의 그 질량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방 안에 이 강의실. 강의실의 크기를 한번 따져봐요. 여기서 저기까지 한 4m. 높이도 한 4m. 보통 3m에서 4m 되니까 높이도 4m라고 하고, 강의실 깊이가 한 100m, 10m라고 해봅시다. 큰 강의실 한 50명 들어가는 강의실. 그러면 10m. 그러면 최적이 4, 4, 16. 얼마야? 160m 3승이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질량은 얼마일까? 몇 킬로그램이 공기가 들어있을까?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밀도를 이용하면 되지. 밀도 곱하기 최적하면 그게 질량이니까. 그쵸? 여기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 알고 최적 알면 질량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얼마야? 1.2 곱하기 160. 그러면 160에다가 얼마야? 어? 산수가 잘 안 돼.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160 곱하기 1.2.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한번 눌러봐요. 조교가 암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192 킬로그램. 생각보다 질량이 많이 나가죠? 이 공기 무시할 수 없어요. 물의 800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공기는 이상기체에 가깝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압력이 많이 높지 않은 기체, 그 다음에 온도가 굉장히 낮지 않은 기체, 즉 어떤 체적 안에 이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체, 이게 이제 이상기체인데 이상적인 기체. 공기는 이상기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기체인 공기 또는 이상기체는 어떤 식을 만족하죠?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상태란 말이 나와. 이상기체의 상태를 결정해주는 어떤 식을 만족해요. PV는 M, R, T를 만족해. 그쵸? 공기 같은 경우에 아주 고압이 아니면. 여기서 이건 프레셔. 단위는 파스칼. 뒤에 두 번째 파스칼 단위 여기 나오겠지만 압력의 단위 파스칼. PA. 파스칼. 그 다음에 얘는 최적 미터 3승. M은 킬로그램. 온도는 켈빈. 절대 온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압력과 온도는. 그 다음에 요 R이 뭐죠? R. 요걸 이제 기체의 상수, 기체 상수라고 부르죠? 기체 상수. 기체 종류마다 이 값이 다른데 공기 R 에어는 287 됩니다. 287, 287, 87. 맞죠? 287 줄 퍼 킬로그램 켈빈. 그래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M은 RT분의 PV. 그래서 아까 구한 V 넣고 이건 1기압. 1기압이면은 10의 5승 파스칼쯤 됩니다. 10의 5승 파스칼. 그 다음에 온도는 뭐 20도다. 그러면 273 더하기 20도. 이렇게 293을 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R은 이건 고유한 값이니까 대입하면 대략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야. 192 킬로칼로리.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밀도를 알면 최적 곱해서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기체라면 또 이상기체로 볼 수 있다면 이상기체식에서 다른 상태량을 측정함으로써 P, T 등 다른 상태량을 측정함으로써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연습 문제를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주어진 몇 가지 상태량 또는 물성을 가지고 제3의 상태량, 제3의 프로퍼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특히 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면 되겠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긴 한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는데 연속체라는 가정이 숨어 있어요. 연속체 가설. 우리 책에서는 연속체 가설 이런 말을 썼는데 가설. 이 유체가 연속체다. 그 안에 입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조건에서 저 식을 쓰자 그런 건데 컨티뉴엄 컨티뉴엄 하이파서시스 또는 연속체 가설 이런 건데 이건 연속체로 보자, 컨티뉴엄으로 보자 하는 조건에서 이 식을 쓰는 건데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이제 밀도를 측정해봐. 밀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런 공간 안에 이제 공기가 있다고 쳐봐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공기가 요 최적에 공기가 이렇게. 그래서 공기의 질량을
재는 거지. 공기의 질량을 재는 거죠. 공기의 질량을 재면 밀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밀도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 최적이 예를 들어 최적이 1세제곱미터 이만한 풍선 1세제곱미터 풍선 안에 공기가 몇 g인지를 측정을 해서 계산하면 밀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1.2점 나올 거야. 1.2 여기가 1이라고 그러면 점이 하나 찍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적을 줄여봐. 더 작은 풍선 동일한 온도 압력에서 더 작은 최적에 대해서 또 측정해봐. 그래도 1.2가 나올 거예요. 더 작은 최적에 대해서 해봐. 그래도 1.2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히 작은 어떤 최적 V스타라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작은 어떤 최적까지 내려왔을 때는 더 이상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 측정할 때마다 플럭추에이션 요동쳐요. 그래서 어느 최적까지는 작게 최적을 크기를 작게 가져가면서 밀도를 측정하면 일정한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컨티뉴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야. 이런 부분이 컨티뉴엄으로 볼 수 있다. 즉 연속체로서 그 유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편하겠지. 이 한 덩어리,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한 덩어리를 보고 대표하는 온도가 얼마냐, 대표하는 압력이 얼마냐, 대표하는 밀도가 얼마냐 이렇게 보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은 그 안에 그 물성들이 일정해야 되겠지. 그 크기 안에서. 근데 너무 이 크기가 작아요. 이 크기가 뭐 마이크로리터, 나노리터. 너무너무 작은 공간에서는 그 안에 분자가 몇 개밖에 없을 수 있겠지. 뭐 몇 개까지는 아니어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그러면 이 계면에서 이 공간으로 잡고 있는 이 공간에서 아주 작게 생각해봐요. 한 5개, 평균 5개인데 잴 때마다 5개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때는 0개, 어떤 때는 20개, 어떤 때는 1개. 이게 평균 내면 5개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근처에서 종잡을 수 없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배제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최적, 특정 크기보다 큰 사이즈에서는 물성들이 일정한데 그런 사이즈에서의 그 유체를 연속체로 보자.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쪽은 불연속체죠. 불연속체. 디스크릿 미디엄이 되는 거고 이건 컨티뉴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확정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컨티뉴엄을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컨티뉴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마이크로스코픽 또 매크로스코픽 관점 얘기했을 거야.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 컨티뉴엄 가설은 이제 거시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큰 덩어리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그거의 평균값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자 하나하나로 해서 이걸 다 합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컨티뉴엄이 깨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자 하나하나를 다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 그래서 이건 이제 희박기체라고 하는데 희박기체 이거는 별도의 다른 방법. 비연속체 방법. 통계. 입자 하나하나 값을 다 계산해서 통계처리를 해야지. 통계 역학으로, 통계 연력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연속체에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유체 역학에서 연속체를 가정해서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연속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밀도나 압력이나 최적도 측정하면 그 연속체의 어떤 크리티컬 볼륨보다 컸을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그 물성이 규정이 되고 측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만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저 부분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6페이지 보시면 밀도를 이렇게 쓰고 있죠.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인데 극한으로 가서 최적이 어떤 특정 최적까지만
허용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연속체, 이 볼륨은 연속체가 깨지지 않는 연속체로 인정될 수 있는 그 볼륨까지 정의한다. 이런 말인데 앞으로는 그냥 우리 연속체 가정이 이미 전제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V스타가 아까 말한 연속체와 불연속체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밀도가 만약에 그래서 여기 이제 질량은 아까 우리 계산한 것처럼 밀도를 알고 최적을 알면 질량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질량도 그 이 입자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국부적으로 이 전체 덩어리로 보지만 이쪽 온도가 뜨겁고 온도가 차가우면 밀도가 온도가 뜨거운 쪽은 밀도가 작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한쪽은 좀 가볍고 한쪽은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가 로가 위치에 따라서 볼륨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면 바로 곱하지 않고 이건 적분을 해야 되겠지. 이때는 이렇게 적분을 볼륨 내에서 밀도가 부분적으로 좀 변한다. 그때는 이렇게 적분을 한다. 전체 볼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 보면은 뭐 이렇게 통에 스크랩 고철 덩어리가 이렇게 통에 있는데 무거운 건 아래쪽에 있고 위로 갈수록 가벼워지니까 밀도가 뭐 이쪽 y의 함수로 밀도가 y 함수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질량을 계산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기를 다루는데 공기가 1.2로 일정하다고 했지만 위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죠. 지구라고 하면 지구의 표면은 1.2지만 공기가 위로 갈수록 희박해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공까지 가니까 밀도가 이 대기 표면 위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밀도의 y 방향의 함수식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평균 밀도도 계산할 수 있고 질량도 구할 수 있겠죠. 최적을 알려주면. 이해됐죠? 연속체 가설을 이제 전제하고 쓴다. 이제 앞으로는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다 연속체 상황에서만 이번 학기에는 다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그 분자량 얘기가 나와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 지금 질량 베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몰 베이스 어떤 물질의 양을 질량 중심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개수 중심으로 이건 개수 중심으로 몇 개 있느냐 개수 중심 이건 몰이라고 불러 몰. 그리고 질량은 아까 말한 대로 질량은 뭐야 로우 V죠 로우 V. 근데 몰은 우리가 N이라고 쓰고 N몰 있다 N몰. N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현재 그 가스의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야. 예? 분자량. 이건 질량이고 이건 분자량. 다 아는 얘기죠? 예. 몰수는 질량 나누기 몰레큘러 웨이트다. 몰레큘러 분자량. 예를 들어서 수소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수소의 분자량은 2.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수소는 2원자 분자니까.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산소의 분자량? 산소는 16 곱하기 2니까 32죠. 3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32란 수소의 분자량이 32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32라는 게 32 킬로그램 퍼 킬로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1000으로 나눠서 32g 퍼 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SI 단위로는 킬로그램이니까 보통 킬로그램 퍼 킬로몰로 쓰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수소의 분자량이 32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수소 분자 하나의 무게가 킬로그램이 32kg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소가 몇 개냐면 1kmol 개수만큼의 질량이 32kg인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1kmol 또는 1몰이 몇 개냐? 그 분자 몇 개냐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워낙 작으니까 그 작은 걸 분자 하나에 대해서 분자량을 이 개수 하나에 대해서 적용하면 이 값이 무지무지하게 작을 테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한 보따리 분자나 원자 한 보따리 그 한 보따리를 몰이라고 부르고 몰은 몇 개를 한 보따리라고 하냐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알겠죠? 그럼 이건 이제 산소는 산소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숫자라고 하죠? 아보가드로의 숫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불러요. 한번 조사해봐. 검색하면 다 나오죠.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이고 저걸 어떻게 구했을까? 한번 노트에다 좀 정리를 해봐요. 궁금해. 저렇게 큰 숫자인데 6 곱하기 10의 23승계면 우리 아까 10의 18승까지 지금 했었잖아요. 엑사인가? 이게 엑사. 엑사까지 했는데 23승계면은 뭐 부르기도 어려워요. 그쵸? 이 정도 많은 개수를 1몰이라고 했을 때 산소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32g이란 뜻이지. 그치? 또는 킬로몰로 하면 산소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6승계면 32kg이란 뜻이지. 가벼운 거는 수소. 수소는 똑같은 개수인데 2g이야. 1몰에. 이게 훨씬 가볍죠, 얘는. 얘는 무겁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뜯어보면 알잖아요. 수소는 아까 뭐야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그게 두 개 붙은 거니까 제일 작은 원자 두 개가 붙은 거고 이건 좀 이것보다는 무거운 원자 두 개가 붙은 거니까 그 차이는 나요. 차이는 나지만 개념이 뭐냐면 몰로 한다. 몰은 한 보따리를 의미한다. 한 보따리 안에 있는 그 입자의 개수는 딱 정해져 있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정해져 있다. 그게 6 곱하기 10의 23승계다. 그래서 가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숫자만큼의 그 분자량이 얼마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스별로 이 분자량이 다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산소가 32kg이 있다. 그러면 몇 몰이야 이게 32. 현재 통 안에 O2가 32kg 들어있다. 그럼 몇 몰이라고 하면 돼요? 1kmol이라고 보는 거지. 32 나누기 30이니까 1kmol. 64kg의 산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2몰인 거죠. 2kmol 그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화학 반응할 때 H2 더하기 O2 하면 수증기 EH2O 뭐 수증기나 물 이렇게 나오면 이걸 실험할 때 산소 분자 하나하고 수소 분자 두 개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물 분자 두 개가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잡아서는. 그래서 얘를 저렇게 6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꾸러미 두 꾸러미 6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꾸러미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면 이제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두 꾸러미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보가드로수는 어떤 개수다. 어떤 양을 정할 때 개수로 표현한 거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질량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질량과 이 몰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또 연습 문제 뒤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해보세요. 연습 문제 숙제로 내드렸죠? 노트에다가 풀어두라고 그랬어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 오픈북으로 보게 되면 그 노트를 들고 와서 보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또 그 노트를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트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강을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강을 정리를 하고 3강에서 계속 할 텐데 1.5절에서 연력학에서 주로 나오는 상태량 세 가지.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밀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몰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N몰이다, N몰이다 하는 것은 현재 M 킬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분자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M 킬로그램 퍼 분자량은 킬로그램 퍼 킬로몰 단위니까 이렇게. 자, 이걸 이해하면 약간 요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MRT 질량으로 표현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몰로 표현해. 개수 중심으로. 킬로그램 질량 중심으로 표현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개수 중심으로, 화학 반응 중심으로. 이거는 이 질량 중심 주로 기계과에서 많이 활용하고요. 이 화학 반응할 때는 서로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화공과나 화학과에서는 이식보다는 이제 요 몰수로 질량 대신 요 N으로 바꾼 걸 많이 써요. PV는 N 알바 T 이 식을 많이 쓰는데 N몰에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쉬었다가 3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3강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